원장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 유상덕입니다. 2017년도 정부 합동 발표 자료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란 그 보도 자료를 좀 봤었는데요. 사고의 원인과는 엉뚱하게 정부가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을 제한을 하겠다. 예, 이렇게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을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는 대충 어땠습니까? 그때? 이미 현장에서는 이미 한 10년이라는 그러한 연식 제한을 이미 제도를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 굴주의 D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해서 이제 아는데요. 네네. 보면은 이제 5년 이하의 장비를 들어오게 하는 계약 조건, 그리고 H 산업, H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해체되기 시점에 8년 이하 그러한 장비를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건, 그런 부분들이 원래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상 정부 그리고 이제 타워크레인 전문가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언론에 나가서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타워크레인은 오래돼서 사고가 났구나 하는 그냥 노후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그러다 보니 타워는 오래되면 안 되니까 퇴출시켜. 정부가 중대재해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제6차 건설 진흥법을 발표를 하면서 건설 현장에 특히 건설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기술, AI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업계에서는 보니까 타워크레인 문의나 이런 논문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중국산 저가 타워크레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타워크레인은 20년 연식 제한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지 않나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종주국이라고 하시는 독일이나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만 20년 연식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결국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깔고 나가다 보니까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저가 중국산 장비를 다 사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보다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결국 국내 타워크레인 제조하는 제조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말살이 붕괴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다. 처음에 이제 20년 연식 제한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국회 앞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어떤 사실 좀 비난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오래된 장비 안 타고 새 장비 타고 하면 더 안전하고 좋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가의 우수한 장비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 급부로 해서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이런 중국산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조종사들의 목숨이 훨씬 더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2016년도부터 중국산 저가 장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부가 한 게 또 뭐냐면 3톤 이내의 소형 장비, 무인타워에 대해서 등록을 빨리 추진을 해라. 그다음에 재원표가 없으면 재원표 작성을 좀 지원을 해줘라. 정부가 이렇게 시도에다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올해 수입한 장비가 왜 재원표가 없습니까? 저가의 수익에 맞춰서 타워를 제작하다 보니까 정말 국내 철공소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중국의 도면만 그려주고 맡겨서 이렇게 만들어달라 하다 보니 그런 데서 무슨 재원표를 만들 수도 없고 검증도 못하고 그런 장비들이 국내에 확산돼서 도입되게 된 거죠. 정부가 이제 그런 고가의 장비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 예. 들어오게 되면 정부가 형식 승인을 내주는데 형식 승인 기준이 보니까 그런 제조사가 인증하면 우리 회사 장비 좋아요. 이거 한마디면 그냥 정부가 무조건 제조사 말만 듣고 형식 승인을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원 제작자의 도면, 그다음에 형식 승인 도면 이런 것도 보면은 거의 다 틀립니다.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장비들이죠, 거의 다. 2017년도에 그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기종은 또 연식에서 제외가 되는 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장비일지라도요. 네. 이 조선소에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선소에 설치가 되면 연식 제한의 구애를 받지 않고요. 일반적인 조선소가 아닌 일반적인 현장에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은 이 연식 제한을 받습니다. 이 조선소라고 하면은
바닷가, 해안가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염분도 많고 해서 타워 크레인이 부식되기도 쉽고요. 또 바람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작업의 특성상 최대적으로 들 수 있는 하중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양중을 계속하기 때문에 장비에 무리도 굉장히 많이 가서 타워 크레인의 피로도도 일반적인 건설 현장보다는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식 제한을 하려면은 조선소에 있는 장비를 연식 제한을 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선소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 그런지 싹 빼놓고 일반적으로 영세업자들이 임대를 하는 그러한 일반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은 연식 제한을 한 겁니다. 결론은 그러네요. 그러면 재벌이 사용하면 연식 제한에서 제외시켜주고 네. 영세 임대업자가 사용하면 연식 제한을 하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소형 타워가 사실 무인 타워입니까? 소형 타워를 이제 무인 타워다 해서 이제 4차 산업, 그다음에 뭐 AI 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장려를 했는데 무인 타워가 아니고 무인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조종석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무선 리모컨을 조종사가 메고 그리고 작업을 하냐 단순히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무인 타워라는 그런 걸로 조종하는 상황인데요. 예. 그냥 앉아서 담배 피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 앞에 앉아갖고 이제 간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 이 소형 타워는요. 네네. 조종을 하는 분들이 조종사 자격증도 없고 20시간 교육만 받고 이제 수료증으로 작업을 하는데 단순하게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짐도 직접 받고 묶어주고 이러한 일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건설사에 밑보여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꼴 보기 싫어갖고 안 쓴다. 대형 크레인은 이제 타워 크레인 임대할 때 조종사와 같이 이제 임대를 하게 되는데 소형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고 타워 크레인만 렌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타워 크레인을 리모컨을 메고 누가 조종하느냐? 현장에서 일하는 직영 반장, 철근 반장, 그리고 목수 반장 이렇게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사람들이 타워 크레인을 조종을 하기 때문에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공기 단축이 목적이라 그냥 밤낮이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휴일이든 일요일이든 이런 타워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 대형 타워 크레인을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다 결국은 돈에 결부되는 것이죠.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워 크레인 뭐 4차 산업 AI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뭐냐면 조종은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3톤 미만의 소형 장비가 무선 리모컨 컨트롤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4차 산업 AI 기술이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그렇게 네. 호도로 해가지고 하더니 사고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갖고 이제 또 정부가 또 거꾸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건설 자본이 어쨌든 이윤 추구 논리에 따라서 예? 결국 뭐냐 타워 크레인 기사들 현장에 갖다 쓰면 예, 4대 보험 줘야죠. 예, 8시간 이식해야죠. 예, 퇴직금 줘야죠. 그쵸?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소형 타워, 무인 타워 갖다 쓰면 예. 기사 채용 안 해도 되죠. 예, 분명히 또 소형 타워 작업하는 사람들 분명히 현장 작업들 목수, 철근, 반장들 이런 사람들도 20시간 교육받고 와갖고 그거 작업할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 절약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8시간이 아니라 뭐 주야간 마음대로 돌리고 휴일 날도 돌리고 예? 어차피 다 불법 외국인들이 현장 점령하다 보니까 현장 마음대로 돌려가지고 공비 단축하겠다. 결국 지들 이윤 추구 논리 때문에 좀 이렇게 왔었고 예. 결국 또 국토부 정책이 건설 자본의 이해 요구와 맞게 소형 타워 또 확산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이러한 상황을 좀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조종석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요. 전날 작업했을 때와 오늘 올라가서 작업했을 때 딱 파워만 켜보고 잠깐 작동을 해봐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시야가 확보돼서 충분히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이상, 뭐 소음이나 냄새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의 뭐 이상이나 뭐 감지, 소음 이런 거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워가 막 넘어지고 할 때까지 그냥 작업만 하는 겁니다. 정부가 소형 타워 크레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줬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 연식 제한을 하기 위해서 예. 싱가포르나
뭐 미국 뉴욕도 사례도 들고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 도면하고 틀렸던 뭐 이런 엉뚱한 장비들 말이 안 되는 장비들 정말로 그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근거 자료 제시해 가면서 예, 한번 무엇이 잘못됐고 잘못된 건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좀 많이 참여해서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